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 아라마린 축제가 3년 만에 축제다운 축제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말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올해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이세진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요트 마리나인 김포 아라마리나. 이번 주말 이곳에서 김포 대표 물축제인 아라마린 축제가 열립니다. 김포 아라마린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돌아옵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축제장에선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물과 문화, 환경 세 가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물. 대규모 수상 레저 대회와 물 위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가 대표적인 볼거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물놀이존이 제격. 토요일 밤 수변 무대에서 유명 뮤지션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는 축제의 백미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나 캠페인은 축제 기간 내내 행사장 곳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수상에서 펼쳐지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이색 수상 레저대회인 SUP 대회와 시원한 물조기를 뿜어내는 플라잉보트 공연을 현장에서 관람하시면서 한여름의 더위를 잠시나마 잊어보시는 건 어떠실까 생각해 봅니다. 안전한 축제를 위해 축제장에서는 하루 한 번 소독이 이뤄집니다. 또 물놀이존을 포함한 행사장 전역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축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일부 행사는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어디로 휴가를 떠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모두 168개의 섬이 있는데요. 이 섬들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어 서해의 보물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올해는 인천의 섬으로 여행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당일 코스부터 체류 코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 무의도로 향합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해수욕장. 시원한 바다는 물론 짚라인 등 즐길 거리가 시민들을 반깁니다. 탐방로를 걸으며 무의도의 풍광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시민들. 관광 해설사의 설명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바위는 바로 왼쪽에 있는 바위가 사자바위라고 하고요. 바로 옆쪽에 있기도 하지만은 위쪽에 있기도 하고 발 밑에 있기도 해서 모두 다 찾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둘러보신 다음에 관람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시가 버스를 타고 인천의 섬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노선은 모두 3개로 무의도와 선제도, 영흥도, 강화 등 인천 내륙과 다리로 연결된 섬들을 하루 만에 편안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예,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에 TV만 보고 저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부러워했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움직여 보니까 경로당 할머니들도 이런 투어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이드도 좀 편하고 일단은 왜 소규모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냥. 당일치기가 아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명칭은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소이작도와 덕적도, 백령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인천의 섬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상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트레킹과 해변 요가, 상압캐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네, 인천은 수도권의 1시간 거리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가진 도시인데요. 더욱더 다채롭고 특색 있는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추가로 설계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보물섬들이 올여름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7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14명입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으로 5,0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부평의 확진자는 756명, 계양의 신규 확진자는 545명입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6.4%,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일 0시 기준 경기의 신규 확진자 수는 27,214명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 중 부천의 확진자는 209명, 김포의 확진자는 173명입니다. 경기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35.3%,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1.1%입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 방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김포 지역 신규 확진자는 5주 연속 증가세로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가 모두 가능한 진료기관 77곳을 확보하고 재택치료 상담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당분간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 업무를 중심으로 이어가고 보건지소 운영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개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방에 국한됐던 깡통 전세 우려가 수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깡통 전세 증가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거는 사례도 사례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가지고서요. 일단 실거래가를 좀 따져볼게요. 지금 5월 기준으로 따져보면은요. 서울 지방 제외하고는 지방 아파트 대부분이 지금 깡통 전세가 위험한 상황인데요. 가령 충북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111.9%고요. 전국이 110.5%, 그리고 경북이 109.8%, 충남이 108%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들은 모두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한 거예요. 이 지역 집값들이 전세가보다 지금 더 비싸다는 말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이나 그리고 또 경기도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를 빼고는요.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 80.9%고요. 경남이 99.6%, 대구가 95.2%, 인천이 83%, 광주가 84%, 대전이 90%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깡통 전세가 더 많아질 위험성도 커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대세 하락 국면이거든요. 거기다가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서요. 집값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대로 그냥 두면요. 수도권까지 깡통 전세가 계속 속출할 것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타이밍인데요. 지금 그게 나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고요. 만약 정부가 계속 이대로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요, 이 깡통 전세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골마 터지는 문제까지 가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시급하게 비상한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깡통 전세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는 전세가가 우리들 전 재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보증금이 우리네 전 재산이다. 그래서 이 보증금을 떼이는 게 문제라서 지금 깡통 전세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계약 전에 여러 가지 살피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상주해가지고서 전세 계약을 뭐 매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다시 돌아와 보면은 결국은 전세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게 우리 전세 세입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이 상품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금 반환 보증. 이 주택도시공사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해서 전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요. 나중에 공사가 다시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에 가입을 하면은 전세보증금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이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폭우, 폭염,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13년 후인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포함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 대안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는데 대중화까지는 현실적인 과제가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연속 기획 보도, 전기차가 대세인 이유를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장대비가 쏟아져 물속에 잠긴 도로,
지난달 충남에서 불과 2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극단적 날씨의 배경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극한값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주기들이 특정 주기들이 예전 주기와 틀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그 기후변화의 특징이고요.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가뭄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일상에선 어떤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유럽 교통 전문 NGO의 조사 결과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하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출되는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생애 주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160여 개 지자체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에게 적게는 900만 원부터 많게는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1,8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등 전국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중인데 인구 대비 전기차 대수가 충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당진시는 발전소 및 제철 산업 등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저공해화 사업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더 늘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50% 할인 요금을 받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할인 비율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형의 혜택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최초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2015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평균 2배가량 증가해 올해 3월까지 등록 대수는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전기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새벽 시간 도심 건널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지나가던 택시에 2차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27일 새벽 0시 40분쯤 소사지구대 앞 건널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택시 2대에 잇따라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건널목에 누워있다가 택시에 한 차례 치인 뒤에 오던 다른 택시 차량에 또다시 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12개의 동지역을 돌며 주민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12개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구청장은 민선 8기 계양구의 비전을 밝히고 지역별 건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곧바로 현장을 점검한 뒤 향후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평구가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지역 내 숙박업소를 안심숙소로 운영합니다. 부평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 내 숙박업소 6곳에 하루 최대 30개의 객실을 안심숙소로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심숙소는 폭염특보 발효 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 가구당 한 객실이 원칙이며 가구당 최대 2인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홀몸 노인과 고령 부부 등 저소득층 폭염 취약 가구입니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핵정 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